안녕하세요. 사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사주 명리방입니다. 오늘은 토 오행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필요한 오행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물 토중생. 만물은 흙에서 태어난다. 씨앗은 흙에서 싹을 틔우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며 인간은 흙이 키운 열매로 살아간다. 사람이 먹는 곡식과 열매도 결국 흙에서 자란다. 하지만 흙의 위대함은 생명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다. 흙은 죽은 생명도 품는다. 낙엽과 생명을 다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 다시 새로운 생명의 양분으로 되돌린다.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흙이 가진 순환의 지혜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도 흙 위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고 마을을 세우고 문명을 일구었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라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땅을 가진 자가 생존을 얻었고 부를 얻었다. 흙 속에는 철과 구리, 금과 은이 잠들어 있었다. 인간은 그 보물을 꺼내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세웠다. 흙은 생명을 키우는 어머니였고 문명을 품은 시작이었다. 홍수를 막고 물을 정화하며 흙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했다. 옛사람들은 흙을 생명을 품고 만물을 이어주는 중심이자 신뢰의 기운으로 여겼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도 토는 중심과 신뢰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실제 사주를 살펴보자. 이 사주는 토의 기운이 매우 강한 구조이다. 연간의 병화와 일지의 오화, 시지의 사화는 모두 화생토로 토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반대로 연지의 자수는 강한 토에게 토국수를 받아 본래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계속 쌓인다. 적당한 흙은 생명을 키우지만 지나치게 쌓인 흙은 단단한 대지가 된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물도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토의 기운도 마찬가지이다. 안정은 지나치면 고집이 되고 신중함은 변화를 막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주는 어떤 오행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 다음에서 필요한 오행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필요한 오행은 금이다. 강한 토는 금을 생한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토생금이라고 한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광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듯 강하게 쌓여있던 토의 기운도 금을 생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운을 내보내게 된다. 이것을 설기라고 한다. 강한 토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고 잠재되어 있던 재능과 능력도 현실에서 쓰이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오행은 수이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면 굳어있던 땅에도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 토국수의 작용으로 약해졌던 물의 기운이 보완되면 막혀있던 생각은 유연해지고 새로운 기회도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오행은 목이다. 나무는 단단한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린다. 목은 토의 지나친 기운을 적절하게 제어하며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토가 강한 사주일수록 금으로 기운을 쓰고 수로 메마른 대지를 적시며 목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주에 한 가지 오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된 이유는 강한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더 높이 오르고 더 멀리 날아간다. 사주의 오행도 마찬가지다. 강한 오행은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강한 기운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오행으로 균형을 이루고 강한 기운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대운과 세운에서 필요한 오행이 들어오는 순간 삶의 흐름은 달라진다. 닫혀있던 길이 열리고 잠재된 능력이 깨어난다.
그래서 명리학은 운명을 정하는 학문이 아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학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명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주명리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